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참패를 당하고도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가면서 정치가 사실상 공백 상태, 진공 상태로 빠지고 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표는 권성동, 비서실장은 부산 사상 출신의 장제원. 이렇게 해서 판이 짜여지고 있다. 장제원 비서실장설이 오늘 오후부터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이 뭉치고 있다. 친윤으로 결국 대통령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 들으니 장제원 비서실장 이번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장제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 대표. 아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이제 급할수록 이 창업 동지들, 뭐 좋게 얘기해서 창업 동지들을 네. 모아가지고 버티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카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양정철 카드를 쓰느냐, 정반대 카드인 장제원 카드가 뭉쳐가느냐,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아마 대통령 선택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쪽 내부에서. 그래서 예. 이번에 양정철 카드는 그거를 관철시킬 사람들 쪽에서 흘린 거고, 오후부터 나온 장제원 카드는 이제 장제원 권성동을 관철시킬 사람들 쓰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 자리를 갖고 아마 꽤나 좀 길게 이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설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오늘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면 권성동 당대표, 그 다음에 장제원 비서실장, 이 카드는 사실은 또 쓸 수가 없는 카드 아니겠어요? 친윤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내놓고 대통령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또 거기 이제 기사에 보면은 장제원 비서실장은 여러 번 그동안에 비서실장 제의를 받았으나 친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봐 그동안에 거절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총선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제 몰린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서 아직은 대답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흘리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당위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서실장 장제원이 된다? 그럼 정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폭풍이 휘몰아치고, 더 중요한 건 나경원 의원이 당선자가 지금 여성들도 다시 모아가지고 뭔가 새를 규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자기가 당대표 하려고 지금 다시 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 간의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를 결정된다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가 역시 촌철살인으로 완전히 수건을 짜듯이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상상 초월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현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권력 투쟁. 놀라운 것은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뺀 모든 세력이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달구고 있는데,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누르면서 방송하면은 힘이 좀 더 나겠습니다. 5,600명 넘어갔습니다. 좋아요하고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공유하면요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좀 더 박진감 있게 큰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사실상 결심을 했다, 이 이야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정리를 해줬는데, 자, 이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오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다 제치고 있어요. 무려 40%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 변 대표 출마하면 당선입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압도적 여론조사 1위 달렸던 나경원, 안철수 다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차피 당내 선거기 때문에 네. 뭐 당의 선거라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힘이 있겠냐마는 당내 선거 정도는 일정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누구든 지금 지지율 가지고는 승부가 내부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출마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내 말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주저앉히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이 예. 어떻게 주장하시는 당내에서 지난번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지난번도. 거의 이번에 안될것 같은데. 투명 식물 대통령인데 지금은. 아니 근데 그게 바깥쪽으로는 그런데 예. 당 내부 권력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한동훈이 지지율 높다고 해가지고 당선된다고 그건 뭐 전혀 아니고 내부 권력 투쟁과 이 권력 분점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나는 문제지. 자, 임 당에서 소장님 볼 인기 때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어떻게 봐요? 저는요 그냥 조금 다른 면에서요. 예. 지금 한동훈이든 뭐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네. 아무나 대표돼도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 본인인데 대통령 본인은 바뀌지 않고 사람만 주변 다 바꾸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당이고 대통령실이고 정부고 뭐 야당과의 관계도 결국 본인 마음대로 해서 그 누구가 옆에서 사방에서 바꿔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대통령이 똑같잖아요. 아니, 주변에서 계속 박재산 바뀌면 뭐하냐고요. 옆에서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뉴스가 뭐 계속 박영선 장관이니 양정철 뭐 원장이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메시지 그다음 사과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보수 언론지에서도 사설에서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론이 야 대통령 해도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고 국정운영 기조도 안 바뀌고 이렇게 똑같냐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있는 지경에 갑자기 박영선 장관, 양정철 원장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런 기조가 확 갑자기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최상병 문제라던가 이런 게 야당에서 엄청나게 세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찬물 끼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노리고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너무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안타깝고 아까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 100명, 1000명 바뀌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권력의 일종의 진공 상태 중심에 있고 각자 자신이 필요한 권력욕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은 동의.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을 때 이 판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러면 야당은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여당과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것인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한길이 배우라고 한다면 박영선 총리설을 비롯한 일련의 상황들은 야당의 교란 작전, 그 사이에 친윤들은 결집을 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아보자는 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번 총선의 실패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에 나오겠다. 이게 완전 아사리판, 개선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국정은 안정되기는커녕 나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예. 지금 당대표 선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 상태죠. 지금 비대위로 가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그 비대위가 3개월짜리일지 6개월짜리일지 전혀 모르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대통령 실장하고 총리 임명이 먼저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어가 되니까 예. 한동훈은 한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예.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한동훈한테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선거가서 낮다고 하지만은 1%의 가능성이 나도 양정철 체제가 들어섰다. 예. 이른바 거국내각은 좋은 표현이고 좌우야합인데 예. 양정철 체제가 들어서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아마 기회가 완전히 상실될 겁니다. 그런 경우. 예. 그래서 먼저 윤석열이 그거부터 정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대위하고 당이 결정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